일단 선생님 이름이고요. 사실 우리가 클리닉 시간이 있어서 따로 막 질문을 하거나 이럴까 싶긴 한데 일단은 혹시 뭐 특이사항이 있거나 결석이 있거나 지각이 있거나 있을 때는 저한테 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장들 좀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부득이하게 여러분이 먼저 뭐 배운 거 없이 문제를 좀 풀게 됐죠. 근데 오늘 푼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조금 해드리면 45문제 중에 일단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수험 배우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들만 넣은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복습 테스트용이 아니고 수원에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내용을 오늘 시험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맛보여준 거고 오늘 못 푼 거는 자연스럽게 조금 숙제로 넘기려고요. 오늘 이번에 마침 딱 주말이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고 해설책 같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 오늘 배운 거 10문제씩 테스트 볼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그날 배운 거 그렇게 테스트 보고 오답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그건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숙제는 최대한 안 내려고 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클리닉을 포함해서 수업이 점심시간 포함해서 7시간을 기본적으로 학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쵸? 힘들어요. 집에 가서 또 수업을 하기 힘들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안 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예 없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저희가 나가는 교재 한 권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너무 잘 따라온다. 조금 더 이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플러스로 프린트나 아니면 타 교재 모의고사 형태의 교재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2월 달에 보통 나가게 될 테니까 일단은 이 한 권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클리닉 시간에도 새롭게 프린트가 나간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클리닉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숙제하면서도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 나랑 했는데 까먹은 것들 이해 안 된 것들, 놓친 것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존재할 텐데 그런 걸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 자유자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어색하지만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먼저 다가가겠으나 가능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걸 많이 티를 내줘야 돼요.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알려주세요. 이해 안 돼요. 너무 빨라요. 등등의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저희한테 해주셔야 조금 더 자유자재로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저희도 다가가도록 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그리하면 오늘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교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마플 교과서라는 교재 자체가 제가 좀 좋아하는 교재인데 제가 많이 쓰는 교재인데 개념서 치고 굉장히 두꺼워요. 내용이 풍부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걸을 것도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 한다는 가정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어렵거나 이것까지는 지금 필요 없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걸러낼 거고 또는 여기 문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들은 제가 추가하기도 할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속도를 한번 조절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다행히도 처음 파트가 굉장히 좀 쉽습니다. 좀 쉬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간략하게 소개 좀 하고 가자. 소개. 우리 지수 로그 그리고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 이 수원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세 개가 굉장히 균등하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세 개가 굉장히 균등하게 나와서 거의 한 3, 4, 3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도도 그 정도예요. 굉장히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셋 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여기 삼각함수고 그 다음 수열, 그 다음 지수로고 약간 요 순서긴 한데
당연히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딱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건 지수로그가 그래도 좀 만만한 편이다. 요거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지수로그 시작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는 거고 지수로그에서 사실 얘네가 중요하기보단 지수, 로그, 함수가 중요해요. 이 함수가. 그래서 오늘 푼 문제도 함수 문제가 정말 많았죠. 그래프 문제가 정말 많았지. 여러분 싫어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거라서 이제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반엔 연산을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수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책이 왜 다 조사 놓고 있어? 이거? 자, 지수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지수 법칙이 떠올라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배운 지수 법칙이라고 해봤자 아직 많지 않아.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ax, a의 y 이런 게 a의 x 플러스 y로 약속을 한다라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굳이 복습 한 번만 합시다. 요거는 ax 마이너스 y 이런 친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ax x제곱 이렇게 쓰지 맙시다. 이렇게 쓸까요? a b의 x제곱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ax제곱 bx제곱 마찬가지로 분수 형태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분배 형태가 된다.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였죠.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만 추가합시다. 몇 가지만 추가할 건데 여러분도 이거 좀 중학교 때 좀 심화를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건데 당연한 내용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이제 약속이에요. 얘는 참고로 정의입니다. 정의이기 때문에 뭐 선생님 왜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영제곱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다 양수를 보통 의미하는데 이렇게 음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걸 역수 취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요것만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법칙 추가로 들어간 건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는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요런 것도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될 거냐면 이번에는 단순히 지수법칙의 분배가 아니고 a의 x제곱이 있는데 그 친구를 다시 한번 거듭제곱하고 싶대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된 걸 a의 우리는 x, y로 쓰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죠? 막 새로운 거 없으니까 요것만 알고 먼저 사전 개념으로 알고 그 다음 진행합시다. 자, 지수 연산을 우리가 하기 전에 요놈은 이제 연산에 대한 이야기고요. 연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개념 설명하고 갈 건데 그거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애초에 이 지수가 왜 나왔는지 좀 TMI, 딴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옛날에 초딩인가? x제곱은 4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x는 2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대답하는 거 너무 쉬웠어요. 근데 얘를 중학교 3학년 때 야, x제곱이 5가 되면 이 x 어떻게 구해? 라는 걸 정의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게 x가 풀마 루트 5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 그러니까 이건 약속한 거지. 그때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부르는 친구들을 배운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엔 이 제곱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우리 세제곱 해보자라고 말한 거야. x 세제곱을 했을 때 27이 돼요? 라고 하면 이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3이라는 근도 있고 여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근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일단은 우리가 실근만 다룬다고 가정합시다. 3, 허근은 뭐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나와요. 그럼 똑같은 얘기야. 야, 그럼 x 세제곱이 만약에 21이 되면 어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죠. 얘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친구를 똑같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수분해할 수가 없죠. 이거 안 배웠잖아 이런 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거 구하고 싶다라는 게 이 지수의 첫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얘처럼 루트처럼 약속을 해야 되는데 걔를 먼저 스포를 해드리면 그냥 3, 21을 가지고 와서 루트처럼 쓰시면 돼. 그 대신 여기 위에 3 쓰시고 21 이렇게 쓰면 그냥 정답입니다. 읽을 때는 틀마 루트라고 읽으면 되는 것처럼 이 친구는 루트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3 제곱근 21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즉 이 친구는 이제 루트가 아니라 제곱근 기호로 들어갈 거고 우리는 이 루트라는 표현 대신에 3제곱근. 그럼 만약에 여기가 4면 4제곱근, 5제곱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 먼저 얘기해 드립니다.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할 예정인데 그 얘기를 하기에 위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하나 봐야 돼요. 이 연산을 하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하나 봐야 돼. 무슨 그래프를 볼 거냐? y는 x제곱, y는 x4제곱, y는 x6제곱 등등의 그래프를요. 그리고 y는 x3제곱, x5제곱, x7제곱 등등의 그래프를요. 무슨 소리냐면 x의 거듭제곱 그래프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짝수든 홀수든. 그러면 이 친구가 두 개를 당연히 그릴 예정이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신기하게 그래프가 되게 여러 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똑같이 생겼다? 얘가 y는 그냥 x의 2n 꼴이야. 다 똑같아요 실제로. 제곱이든 100제곱이든 1000제곱이든 다 이렇게 생겼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y는 x의 2n-1 꼴이에요. x의 101제곱이든 1001제곱이든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우리 이런 거 알죠? 이제 우리는 이거는 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고1 때도 했고요. x제곱은 4와 x세제곱은 27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방정식으로도 볼 줄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도 볼 줄 아냐면 이렇게도 볼 줄 안다. y는 x제곱, y는 4 맞죠? 이거 연립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풀었어? 물론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죠. 그냥 방정식이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풀었지? 그래프 쓱 그려서 y는 x제곱, y는 4, 교점, 그게 마이너스 2, 그게 2예요. 이렇게 푸는 거였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기 똑같이 해보자고. 나 뭐 할 거냐면 이 x의 2n제곱 야 x의 2n제곱하면 여러분 또 싫잖아. 헷갈리잖아. 그냥 나 그냥 임의로 뭐 할까? 12제곱 할게요. 그냥 전혀 엉뚱한 거. 그냥 임의의 짝수 가져왔다는 거야. 그 x의 12제곱이랑 4 이런 거 한번 연립해보자고. 실제로 방정식으로는 못 풀지만 함수로서 해석은 가능하니까. 마치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럼 여기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건 내가 이미 그려놓은 상황이고 나 얘만 그리면 되잖아. 그리면 되지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 그려. 그럼 뭐가 나와요? 교점이 나온다. 교점이 나온다. 근데 선생님 왜 여기만 그려요? 그쵸? 이것도 그릴 수 있지. 이러면 교점이 안 나오죠. 물론 여기는 교점 싸그리 두 개, 여기는 교점 싸그리 안 나오고 그 사이에 있는 이런 친구가 한 놈 있다. 괜찮아요?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4를 쓱 지우고 여기다가 그냥 임의로 A를 이렇게 갖다 쓸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A가 양수일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각각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교점이 굳이 쓸게 굳이 2개고 교점이 1개고요. 교점이 없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들아 이 교점이라는 건 여기서도 배웠지만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걸 우리는 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아는 이 사실 있잖아. 함수의 입장에서 교점은 방정식의 입장에선 근 또는 해라고 부르는 친구였잖아. 그렇죠? 그럼 바꿔 말하면 이 교점이라고 말하는 건 이 방정식의 근을 의미해요. 너 맞나? 자 그런데 그럼 이 교점은 이 방정식의 근이 2개래. 이상하지 않아요?
얘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12차 방정식이야. 12차 방정식이라는 건 근이 12개가 있죠. 100차 방정식은 100개, 1000차 방정식은 1000개. 그 차수대로 근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근은 항상 실근만 얘기합니다. 괜찮죠? 나머지는 그럼 10개는 뭐예요? 아, 무조건 허근이구나. 선생님 그럼 여기는요, 나머지 뭐예요? 12개가 다 허근인 거죠. 그럼 싹이 다 허근이고 우리는 실근의 개수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이 근으로 보겠다. 그런데 그 근이 양수, 음수 0일 때 교점의 개수, 즉 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그럼 여기는 더 쉬워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의미로 얘는 어디에 긋든, 여기에 긋든, 저기에 긋든 반드시 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도 교점이 하나예요. 뭐 좀 멋있는 말로 말하면 1대1 대응이라 그렇죠? 생김새가 1대1 대응이니까 어디로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얘는 그냥 이거지. A의 값에 관계가 없다는 거네. 언제? X에 2n-1이 A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쟤랑은 다르게 그냥 관계없이 반드시 그냥 교점이 하나라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선생님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X 2n 빼기 1로 하지 말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할까? 7차로 할까? 7차? 그럼 얘도 선생님 그럼 7차면 근이 하나면 6개는 뭐예요? 그렇죠. 허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토탈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물론 맨날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그려서 풀 수는 없으니까 이거 그냥 여러분 이해 용도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은 외워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로 할까요? n이라고 할까요? 저 쓴 문자니까 이렇게 쓸까요? 그럼 생각해보면 n이 나눠지는 건 10이냐 7이냐 바꿔 말하면 여기는 그냥 단순히 짝수냐 홀수냐를 구분해주는 친구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a는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친구가 되겠죠. 굳이 표로 한번 쓰자면 설명용이에요. 여러분도 당연히 표로 외울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선 주제가 뭐야? 당연히 교점의 개수. 바꿔 말하면 교점이라고 안 하고 저는 실근의 개수 이렇게 말해도 좋겠다.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자 양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반드시 2개다. 저거에 별 보면 되겠죠? 0일 때는 하나, 음일 때는 없어요. 여기는 볼 것도 없죠. 이거 보는 거 없다고. 얘 이미 홀수 차수인 순간 그냥 1을 그냥 쓰고 시작하시면 돼요. 얘는 이해도 필요 없는 거지. 홀수 차수는 무조건 111로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이게 유일하게 지수로 구해서 유일한 개념 설명이야. 나머지는 개념 설명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완전 싹 다 연산이라서 조금 걱정이 덜 합니다. 그럼 연산 얘기하기 전에 연산 여러분 어차피 열심히 풀 거거든요. 그거 전에 우리는 13페이지 한번 쓱 볼래요? 그거 하나만 쓱 보고 가자고. 요거 얘기 하나 그래도 하고 가야겠다. 설명하는 김에. 자, 난 지금 개수가 궁금한데 어떤 사람들은 야 실제로 그 근을 구하래. 그 근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 선생님, 허근은 모르겠는데 이 실근의 실제로 x 값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까 말했죠? x의 12제곱이 a다. 이걸로 예시를 냅시다. 썼던 거니까. 얘 구할 때 실근 2개 있는 건 이미 알아요. 참고로 a가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실근 2개 있는데 그 실근 2개 구하고 싶어요. 아까 말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x는 여기 있는 12 그냥 갖다 쓰시면 된다고. 제곱근 12제곱근 이 친구는 a가 된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짝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대칭으로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넣어도 대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아까 말했지만 x는 7제곱근 a로 써주시면 된다. 근데 여기는 풀만 안 붙어요? 보세요. 여기는 풀만 죽어도 안 붙죠? 대칭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가 실근 하나로 고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그럼 이건 뭐예요? x는 12제곱근 마이너스 3 풀만 이거 말이 돼요? 애초에 없다고. 왜?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근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루트 속에 즉 제곱근 속에 절대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탈락이죠. 그런데 봐봐 얘들아 여기서도 똑같은 자. 근데 그럼 이렇게 쓰는 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근데 이건 된다? 이미 그래프에서 되는 걸 알고 있어 우리가. 왜냐면 x의 7제곱을 했더니 마삼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삼 그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 실근의 개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제곱근 속에 들어있는 마이너스는 플러스일 때는 허근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바꿔 말하면 이 친구는 무조건 바꿔 쓸 수 있다. 어떻게? 7제곱근 3이라고 해놓고 마이너스까지 뺐습니다.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이너스는 홀수 제곱근을 만났을 땐 밖으로 좌회전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선생님 왜요? 궁금하시면 뭐 사실 그냥 외우시면 되지만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7제곱근 마이너스 1, 7제곱근 3 이렇게 그냥 해줬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7제곱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사실 x 7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1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항상. 근데 모르셔도 결국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건 홀수 제곱근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좌회전으로 빠질 수 있다. 그거 먼저 생각해 주시면 조금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자. 우리 13쪽에 있는 거. 13쪽에 아직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13쪽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부터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이게 사실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란 말 자체가 우리한테 어색해. 이 말 자체가 어색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게 막 달갑지 않거든? 사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표현 대신에 반드시 이렇게 고쳐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반드시 저렇게 이해하시는 게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 훨씬 더 편해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 이렇게 읽는 것보다. 무슨 소리냐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을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럼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면 참이긴 한데 거짓이에요. 뭔 소리냐면 마이너스 2가 맞긴 한데 마이너스 2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근이 여러 개가 더 있죠. 허근. 즉 여기서는 허근이 있기 때문에 1번은 볼 것도 없이 거짓. 그럼 2번도 마찬가지다. x 4제곱은 81 만족하는 x는 3이다. 거짓이죠. 왜? 마찬가지로 3 말고도 마이너스 3도 있고 허근 2개도 있으니까. 따라서 1번과 같은 이유로 거짓이고 3번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볼 것도 없이 x 4제곱은 마이너스 2. 실수는 없죠. 보시면 알겠죠? 4제곱 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4번 루트 80은 9니까 9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다. 괜찮죠? x 4제곱은 9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게 뭐든 루트 3이든 관심 없이 2개인 건 확실히 정해져 있으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세제곱근? 뭐 맞는 얘기죠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거 밖으로 빼시라고요. 빼시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이쁘게 쓰면 이렇게까지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4의 세제곱으로 그럼 뭐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뭐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나중 일이지만 그래서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그럼 변형 문제 2번에 1, 2번 빠르게 한번 풀어볼래요? 변형 문제 2번에 1, 2번 사실 솔직히 말하면 30초 컷이야. 30초 컷.
솔직히 됐다. 이 속도면 돼야 돼. 돼야 돼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아직 안 됐다면 해석을 아직 안 하셨다고 보이는 거예요. 방금도 말했지만 A의 n제곱근 이거 자체가 읽기가 싫다고 우리가 얘를 반드시 n제곱 했더니 A가 됐어요 라고 바꿔주시는 게 맞겠죠.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벌써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 방금도 말했지만 요 n의 특징은 짝홀, A의 특징은 양은 0. 그쵸? 그럼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바꿔서 말하면 야 너는 홀수인 이상 그냥 보지도 말라고. 보지도 말라고 그냥 홀수면. 너는 짝수인 이상 무조건 얘가 양인지 음인지 0인지 확인하라. 너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하나하나. 그쵸? 뭐 밑에 거는 똑같으니까 제가 안 할게요. 같은 맥락 아닌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는 짝코를 의미해주는 친구라고. 2, 3, 4 너 볼 것도 없어. 1. 맞죠? 그럼 얘가 이미 짝수니까 그때는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가 궁금하다고. 음수일 때는 짝수 제곱이 없죠. 너는 2개죠. 이렇게. 괜찮니?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간단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실근의 개수는 중요하다. 이거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알긴 하셔야죠. 당연히 기본 개념이니까 조금 과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끝이야. 이제 개념 없어. 이제 완전 연산이야. 노가다야 노가다. 이제 끝났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차례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요것도 간략하게 한번 예시 하나만 들고 여러분 좀 문제 좀 풀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저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조금 미리 좀 땡겨 씁시다. 요거 아시면 좀 편하거든요. 많이 편해서.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x에다가 막 2제곱, 3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당연한데요.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제 얘를 최종적으로 확장시켜서 얘를 x의 2분의 3제곱 막 이런 것도 할 거야. 근데 이게 뭔 소린데요? 뭐 2분의 3이라는 걸 어떻게 제곱해요? 그거는 그냥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얘는 직관적인 해석에서 수식의 약속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얘는 이해가 그나마나 막 이런 것도 있다? x의 루트 3제곱은 어떻게 할 건데요? 막 이런 거 배워.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3이라는 거듭제곱을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냥 수식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이런 건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이제 얘가 조금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형태입니다. 유리수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할게요. 어떤 x에 n분의 n 거듭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떤 표현이냐면 지수 표현이야. 지수 표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지수 표현. 걔를 왔다리 갔다리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표현으로 바꿔야 되냐면 거듭제곱근 아니요. 거듭 말고 제곱근 표현이라고 쓸게요. 제곱근 표현으로. 이거 하나만 완벽하게 알아주셔도 지속치기 너무나 쉽습니다.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즉, 그 지수에 있는 분자는 제곱, 분모는 제곱근으로 나온다. 요거 하나만 완벽하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외우셔야 돼. 무조건 외우셔야 돼. 예를 들어 뭔 소리냐면 2의 4분의 5제곱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쓰라고. 4제곱근 2의 5제곱 이렇게 쓰신다는 거야. 똑같구나.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지수로도 돌리셔야 돼. 얘를 제곱근으로도 돌리셔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어떤 게 더 편할지는 저도 몰라요. 문제마다 더 편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거 먼저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이런 것도 있다. 아까 전에 말했죠. 2의 x제곱에 y제곱이 2의 xy가 되는 형태잖아.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때?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들어간 건 괜찮아. 우리가 또 타당해 이유가. 그럼 이런 건 어때요? 3제곱근 x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는 어떨까요? 쓰는 게 좀 이상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즉 제곱의 제곱이 들어간 것처럼
제곱근에 제곱근이 들어간 형태죠. 근데 얘도 사실은 똑같다. 굳이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굳이 바꾸면 x의 2분의 1이죠. 루트라는 건 여기 2, 여기 1 숨겨져 있으니까 그거의 3,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굳이 쓰자면 그럼 이 친구는 x의 방금 배운 걸로 6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다시 한번 바꾸면 6제곱근 x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맨날 이렇게만 쓰면 너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 아, 제곱의 제곱이 곱해지는 것처럼 제곱근의 제곱근도 곱해져서 나온다. 괜찮죠? 그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아시면 문제 푸는 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자, 4번에 1번, 3번만 풀어봐요. 확인 유제 4번에 1번, 3번. 일 1번은 뭐 너무 간단하죠? 1번은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볼까? 뭐 쓸 필요 있나? 여기 20이고 씁시다. 다 그래도 20제곱근 A 빠르게 15제곱근 A 15제곱근 A 6제곱근 A 여기는 6제곱근 A 20제곱근 A 아니 뭐야 다 똑같네 다 약분돼서 1 되겠다. 근데 이거 질문 하나만 할까요? 했는데 혹시 이게 이렇게 20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20이었어. 그럼 여기 이렇게 40으로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곱한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싹 다 약분. 그럼 남은 개수는 실제로 계산을 연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20제곱근 A 40제곱근 A. 물론 이거 자체가 정답이 되긴 하죠. 그냥 정답이라 틀리진 않았어. 그런데 더 깔끔히 계산을 하고 싶다는 게 여기의 목적이니까 이 거듭 제곱근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똑같다? 무슨 소리냐면 2분의 루트 3 이런 거 볼까요? 이거 여러분 계산 어떻게 했냐면 이 루트 속에 넣으면 지금 뭐 너무 쉬워서 암산도 다 하시겠죠?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예전에 처음에 배울 때 이거 어떻게 배우셨냐면 맨 처음에 이 루트하고 루트가 없는 건 계산을 못해요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여러분은 야 얘를 같은 루트가 있는 친구끼리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렴 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얘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라고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자. 무슨 의미냐면
제곱근이 다르다는 건 루트가 다르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없다는 얘기야. 제곱근이 다르다는 얘기야. 무조건 맞춰줘야 연산이 된다고. 그럼 선택권은 20으로 맞출래 40으로 맞출래를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누가 봐도 지금은 40이 더 편해요. 한번 바꿔볼게 제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 사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아까 전에 생각해봐. 얘를 분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20분의 1. 그럼 얘를 40분의 2로 바꿀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너하고 너는 분모와 분자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약분도 되고 배수 역할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막 자유자재로 바꾸셔도 돼요. 선생님 그럼 이런 것도 돼요? 20제곱근 이렇게 A가 있는데 얘 갑자기 저 18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20분의 18 곱한 거니까 뭐 20분의 18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것도 됩니다.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막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20을 40으로 바꾼다 20분의 1, 40분의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냥 이제 뭐가 돼? 40, 40이니까 40으로 합체가 됩니다. A분의 A제곱이니까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라고 쓸 수도 있다고. 만약에 변한다면. 자, 아무튼 뭐 1번은 쉬우니까 됐고요. 자, 2번 아까 말했듯이 거듭제곱근끼리 서로 막 곱해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조금 짜증나죠. 왜냐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한 놈이 아니라 세 놈이나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한 놈 한 놈 따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루트죠.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 놈은 A가 있는데 루트가 하나, 두 개 걸려있어. 그러니까 따로따로 끊어서 보면 돼요. 이렇게. 세 번째 놈은 A가 있는데 루트가 하나, 둘, 세 개가 걸려있어요. 그게 다 곱해져 있는 형태인 거죠. 그치? 따로따로 끊어서 보면 이제 쉽지. 그럼 얘는 뭐야? 아, 그냥 A 루트요. 그럼 얘는 뭐야? 둘둘이니까 아, 4요. 넌 뭐야? 둘둘이니까 아, 8이요. 그러면 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너가 다르면 연산을 아예 못해요. 거듭제곱근은 지금도 8로 맞춰주는 게 좀 더 편하겠다. 그럼 8로 이렇게 쓱 써주시면 너는 A가 2분의 1, 8분의 4 4분의 1, 8분의 2 너는 그냥 A죠. 그래서 정답은 8제곱근 A의 7제곱. 물론 이렇게 써주셔도 정답은 되겠죠. 괜찮니?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연산은. 에이 넘어가자. 바로 문제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여기 맛있는 예시가 없긴 해. 이건 그냥 7번에 3개 한번 다 풀어보세요. 7번에 1, 2, 3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7번에 1, 2, 3번 바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7번에 1, 2, 3.
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쓱 보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 유일하게 하나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뭐 10의 3분의 2제곱이라고 나온 걸 이렇게 쪼개는 거 정도? 이렇게 쪼개는 거 정도 조금 안 보일 수는 있겠다.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1, 3번도 그냥 푸시면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한 거 없죠 여기는.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 적절한 예시가 없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요거는 이제 뭘까 얘들아? 이거를 풀어보고 싶어요. 좀 우리 그냥 배운 대로 곱하는 거잖아. 곱하는 거 약분해 주시고 그럼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괄호까지 쳐줄까요? 그럼 마이너스 125다. 이렇게 지금 쓰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틀렸죠. 틀렸어요. 사실 틀린 이유는 뭐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니까 야 마이너스 5의 제곱은 플러스 5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5의 제곱을 약분해서 플러스 5의 세제곱 플러스 125가 돼야지 이게 맞는 풀이지. 그치? 이게 맞아요 실제로. 그럼 난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지금 가져왔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수의 x제곱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기 개소리예요. 여기 방금 썼는데 그럼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돼. 언제 안 되냐면 이 x가 자연수가 아닐 때 다루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5의 제곱 정도는 괜찮지. 괜찮은 이유가 사실 어디서 괜찮은 거냐면 이 마이너스를 제곱했을 때 확연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건 어때요? 마이너스 5가 있는데 걔를 2분의 7 제곱하게 돼. 이게 뭔데 2분의 7을 마이너스 1이라는 건 2분의 7 제곱하면 몇인데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래서 모르잖아. 또 비슷한 얘기로 마이너스 5를 루트 2 제곱하고 싶대. 이런 걸 애초에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정의하지 않는다. 그럼 나오는 게 어디까지만 나올 수 있다고? 반드시 이 마이너스를 이 마이너스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호를 정의할 수 있는 거듭제곱만 나와요. 오케이? 바꿔 말하면 이렇게 나온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건 이 2제곱 때문에 충분히 풀 수가 있다. 괜찮니? 꼭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를 처리를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뭐 여기서는 딱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없어서 나머지 숙제로 싹 돌리고 푸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이 친구도 사실 그냥 시킬 거예요. 자, 19번이래요. 19쪽에 확인 유제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도 쉽습니다. 간단해요.
한번 볼까요? 64분의 1. 이 친구는 누가 봐도 2의 6제곱인 거 당연히 명확하게 보이셔야 하고요. 분수니까 우리 방금 전에 배운 대로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바꿔줍시다. 이렇게. 그럼 거기 위에 n분의 1 있는 거고, 방금 전에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여기 있는 음수는 상관이 없어요, 얘들아. 이 밑에 있는 친구가 음수인 걸 다루지 않을 뿐이지 이 지수 형태에 있는 마이너스는 분수로 바꿔주신다니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한테. 어떤 특징이든. 자, 아무튼 우리가 배운 대로 2의 n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결국 너가 자연수라며. 그럼 뭐 당연히 얘가 막 5, 7 막 이런 건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분수 5분의 6인데 어떻게 자연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쁘게 나눠 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6의 약수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거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약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 1 같은 거, 2 같은 거잖아. 그럼 막 1을 대입했더니 2의 마이너스 6, 2의 마이너스 3 막 이런 친구가 나올 거 아니야. 자연수를 대입해버리면. 근데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분수죠. 64분의 1, 8분의 1 자연수가 될 수는 없네. 알겠다. 얘를 음수를 대입해줘야겠구나. 음의 정수를. 즉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대입해서 2의 6제곱, 마찬가지로 2의 3제곱, 2의 제곱, 2의 1제곱 이런 친구들을 다 골라주시면 되겠구나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이거 말고 자연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저는 물론 이게 맞는데 그럼 이거 두 개 표현 똑같은 표현인 거 인지 좀 해주셔야 돼요. 물론 정답은 다르지만 같은 문제를 물어보고 있다는 걸 좀 해석해 주셔야겠죠. 이거는 그냥 뜬금없이 여러분 조건제시법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결국 너도 이걸 만족하는 거 찾는 거고 너도 이거 만족하는 걸 찾는 게 포인트긴 해. 같은 풀이긴 해요. 그런데 항상 조건제시법에서 요 바의 앞에 있는 게 원소를 다루는,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인 걸 캐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 있는 건 x, 즉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x이기 때문에 이 x들을 구하세요가 우리의 문제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 n을 정답으로 줬어요. n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작업은 언제 너가 나오니? 즉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네요. 2네 왜요? 근데 아니에요. 마 1일 때네요. 마 3일 때네. 뭐래? 마 2, 마 3, 마 6 이렇게 돼야겠네. 즉 이 n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표현 방법에 따라 풀이만 똑같지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따로 얘기하고 싶은 게 없네요. 넘어갈래요? 20페이지는 제가 안 풀고 넘어갈 생각이긴 한데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랑 똑같다? 야, 너네 7이 커, 루트 50이 커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아요. 결국에 이 제곱근이 다르기 때문에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 자체, 대소관계 비교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작업은 같은 제곱근으로 바꾸고 고민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크니까 너가 크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동안.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 뭐 저 와플 계획 03번을 보면 4제곱근 5, 3제곱근 2, 6제곱근 6 일단 제곱근 자체가 다르다고 당연히 비교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가장 1순위는 제곱근을 갖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곱근 누가 봐도 지금은 4, 3, 6이니까 12로 바꿔주는 게 제일 만만해 보이겠다. 뭐 24나 48도 괜찮지만 12가 제일 쉬워 보이죠?
12제곱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안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1페이지에 전 예시하는 이것도 그냥 간단해서 넘어갈 건데 여기 파트는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 파트라서 지금 제가 많이 안 풀고 넘어갔는데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갑시다.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전개에서 푸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느낌상 뭔가 규칙이 있다라는 건데 이 친구를 지금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 잘 안 보여. 뭐 보이시면 너무 다행인데 안 보인다고 칩시다. 만약에 안 보이면 내가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2의 3분의 1을 x제곱으로 3의 3분의 1을 y제곱으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한번 치환을 해볼게.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x, 여기 y 이거 당연하고 여기는 좀 보이지 않을까? 4의 3분의 1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의 3분의 2니까 실제로 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도 좀 보이지 않을까? 이게 좀 쉽잖아. 9의 3분의 1, 3의 3분의 1이니까 여기도 플러스고 플러스 y제곱. 그런데 여기도 제가 조금 걱정이 돼요. 잘 안 보이실까 봐.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6의 3분의 1 같은 거 이렇게 쪼개는 거는 이제 점점 눈을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의 3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1로 쪼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 우리는 x와 y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숨도 안 쉬고 보이지 우리한테. 아,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요. 그럼 x 세제곱은 볼 것도 없이 여기 세제곱한 거니까 너 세제곱하면 없어지니까 그냥 2네. 같은 맥락으로 너는 3이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걸 내가 지금 풀어준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곱셈 공식을 열심히 외우긴 했지만 흰색은 외우지 않았어요. 나도 안 외웠어 심지어. 우리는 항상 이 빨간색 깔끔한 문자 형태의 곱셈 공식을 열심히 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보는 약간 헷갈리게 주는 것들 꼬아놓은 문제들은 반드시 치환을 통해서 예쁘게 바꾼 후에 계산을 하자라는 거야.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야. 우리 눈에 보이기 쉽게 바꾸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22페이지를 한번 가봐요. 22페이지. 만약에 지금 이게 됐다면 치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다면 확인 유제 19번에 1, 2, 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역수관계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지 얘들아. 내가 그냥 치환만 해놨어요. 치환하는 건 뭐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문제가 굳이 내가 풀지 않아도 너무 당연해지지 않니? 만약에 문자를 x로 둬서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마이너스를 줬을 때 너 제곱하면 그냥 나오죠? 제곱하면 그냥 나오는 거고 빼기 2점은 해야 되고, 그걸 제곱한 거 값 한 번 더 제곱하면 또 나오죠. 얘는 세제곱해주면 바로 나오겠다. 그쵸? 그러니까 뭐 계산 속도가 느려서 아직 못 풀었어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된다고. 그쵸? 이걸 모른다는 건 곱셈공식이 아예 안 된다는 거니까 뭐 이제 본인이 외우셔야죠. 외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치환만 해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문자 형태의 곱셈공식이 된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제가 설명 안 하고 여러분 숙제 집에서 시간 가져서 쭉 푸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3페이지. 우리는 한 3시간 수업이니까 1시간 반 하고 한 15분 쉬고 또 나머지 1시간 반 하고 이렇게 하면 딱 괜찮지 싶어요. 그 정도로 일단 자, 가봅시다. 1시간씩 끊으면 너무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1시간 반으로 할게요. 1시간 반으로. 자, 23페이지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만약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이런 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만약에 엑셀의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 이런 거 하고 싶잖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막? 막 이런 거 무슨 작업이죠? i만 남기고 싹 다 이항시켜서 제곱해서 식을 좀 깔끔하게 만들기. 이런 거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당연하게도 여러분이 이 식을 보자마자 맨 처음에 배우자마자 이렇게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걸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 좀 간단해지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나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무슨 소리냐면 x가 3에 맞아요? 맞네요. 3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줬어.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걸 지금 보자마자 나는 세제곱을 하고 싶거든. 나는 막 세제곱하고 싶은 욕망이 막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될 수 있지.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양을 세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x 세제곱은 친절하게 빼기 아니지? 자, 친절하게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혹시 싶어서. 이건 곱셈공식이고 여기다 씁니다. 그럼 갑니다. 세제곱을 할 거면 앞에 거 세제곱 3 맞죠? 뒤에 거 세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플러스 3 A, B 역수 곱하면 없어지는 거고 거기에 A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죠? 괜찮아? 그러면 정리 한 번만 해주면 x 세제곱은 3분의 1, 3분의 10 너는 이렇게 대입이 가능하다? 왜냐면 똑같으니까 플러스 3x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여기다 3배를 곱해주면 3x 세제곱 빼기 9x는 뭐 10이다 뭐 이런 게 나와주면 정답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정답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얘를 보고 나서 세제곱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 노란색을 보고 너가 필요하니까 제곱하고 세제곱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는 것처럼 얘 또한 이 노란색 자체가 애초에 그냥 근본적으로 이 식의 구조 자체가
세제곱하면 간단해지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체감을 하셔야 돼요. 물론 한 번엔 당연히 안 돼요. 첫 시간 당연히 안 되죠. 두 번, 세 번, 네 번 보다 보면 아 이거 세제곱하면 간단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이런 걸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뭐 물론 외우셔도 되는데 뭐 굳이 외울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식의 구조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다고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파트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 구조 좀 보셔야 문제 푸는 게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발전 문제 24번에 1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발전 문제 24번에 1번. 얘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쓱 한번 볼까요? 친구들 막 한번 볼게. 시간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필요한 거 보니까 x제곱 빼기 4의 루트가 필요하네. 일단 뭔지 모르겠어. 제곱을 일단 먼저 해볼까요? x 제곱하니까 방금 배운 대로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 관계니까 플러스 2
괜찮죠? 그럼 여기다가 x제곱 빼기 4를 하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요. 여기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괜찮니? 근데 나 지금 이 얘기 또 하려고. 여러분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보셔야 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꼴을 눈에 넣어 놓으셔야 해요. 처음 시간은 안 보이더라도 난 얘가 되게 특별해 보이거든. 왜 특별해 보이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빼기의 제곱이 돼요. 지금 이게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안 보이는 건 뭐 내가 계속 말하지만 안 보이는 건 괜찮아. 첫 시간이니까. 근데 뭐 2번, 3번, 4번 똑같은 걸 계속 봤는데 근데도 보일 때마다 새로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계속 눈에 계속 인식을 해주셔야 돼. 아, 요거 다 똑같은데 이 플러스 2, 마이너스 2만 변화가 생기는 게 사실 우리 당연한 거다? 이런 거잖아.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고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우리 다 외웠던 거죠. 이거 중학교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2 4 차이.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얘를 마이너스 4로 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눈에 들어왔다면 여기다 루트를 쓱 씌워주시면 여기 루트가 쓱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2의 4분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거기에 x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의 4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없어지니까 2 곱하기 2의 4분의 1 따라서 2의 4분의 5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뭐 틀리지 않죠? 이 1이니까. 나 이거 틀렸다 얘들아. 틀렸어요. 아 정답은 맞아요. 틀렸어요. 근데 어디 잘못했을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풀이 방향은 다 맞아. 그냥 사소한 거 꽤나 중요한 사소한. 그거 하나 잘못했는데 찾으실 수 있어야 할 텐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 틀렸을까요? 심지어 함정으로 되게 잘 나와요. 이거 여러분 낚아먹는 문제로 잘 나와. 찾으신 분? 없는 거 같지? 다 맞는 거 같지? 이거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진짜 많이 중요해요. 중학교 때 또 배웠어. 계속 중딩 얘기 나오네. 정확하게 이렇게 써져 있을걸? 이렇게 기억나죠? 루트 제곱은 반드시 절대값으로 빠집니다. 그 절대값은 당연히 양음의 깡을 구분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여기 있는 루트 제곱을 무조건적으로 플러스로 빼는 건 잘못됐다고. 지금은 얘가 우연찮게 양수 둘 다 양수죠. 양수 근데 얘가 더 커 지금은. 얘가 더 커서 이거 자체가 양수가 되니까 그냥 뺀 게 맞지만 얘를 음수로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제곱 보시면 반드시 절대값으로 바꾸겠다는 생각 해주셔야 돼요. 내 맘대로 바꾸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찝찝한 거 있니? 없어요? 그러면